혹시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지만 그 안에 비친 사람이 누구인지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기분 탓이거나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길고 어두운 관계의 터널을 지나왔다면 그 혼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그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이야기할 때 가난이나 질병, 상실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훨씬 더 지독한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며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당신이 스스로를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천천히 해체시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이라는 존재가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정서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흔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희생시켜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채우는 약하고 작은 존재로 당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묘한 학대는 폭력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부신 매력으로, 찬사로,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인지를 속삭이는 달콤한 말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내 평생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당신은 그 말을 믿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그 찬란한 순간에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교하게 설계된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은 아주 조금씩 당신을 다시 빚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이 조금 틀렸다고, 당신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당신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논쟁하는 대신 그저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슬며시 거리를 둡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먹이나 고함이 아니라 아주 작고 치밀하게 계산된 의심의 씨앗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의심이 뿌리를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당신 존재의 모든 것을 휘감습니다. 당신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갈등과 처벌, 그리고 버림받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그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일 뿐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과 고통이 흐른 뒤 당신은 마침내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을 바라보는 그 낯선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단단했던 자리에는 망설임이, 자신감이 넘치던 자리에는 두려움이, 힘차게 울리던 목소리가 있던 자리에는 침묵만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가질 가치조차 없었다고 세뇌당한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진정한 파괴력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한 거짓말, 그들이 빼앗아간 것들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완전히 죽이고 그들의 세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당신을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게임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과 권력을 원했을 뿐입니다. 일단 당신이 더 이상 저항조차 하지 않는 지점까지 무너지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흥미롭지도 쓸모있지도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텅 빈 채로, 혼란스러운 채로 당신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폐허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더 일찍 떠나지 않았어? 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뒀어? 그 질문들은 당신의 심장을 도려낼 겁니다. 당신에게는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체계적이었으며 애초부터 보이지 않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참상의 한가운데에서 붙잡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으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위로 일어난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되고 의도된 당신의 정신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남은 평생을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던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단순한 조종이나 유독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 공격의 총체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당신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꿈, 가치관, 가장 깊은 욕망을 거울처럼 비추며 마치 세상 누구도 당신을 이토록 알아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끼이자 덫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환상에 깊이 빠져들면 두 번째 단계인 평가절하가 시작됩니다. 물론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티가 나니까요. 대신 아주 미묘하고 교활하게 진행됩니다.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작은 지적들, 당신이 갈구하게 만들 만큼만 애정을 거두는 행동들, 결국 당신 자신의 판단력조차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의 씨앗들. 이것이 그들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각마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현실인식을 완전히 재구성해서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그들이 하기도 전에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이 상황을 겨우 파악했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그들은 다시 당신 발밑에 양탄자를 빼버립니다. 어제는 잔인했다가 오늘은 한없이 사랑스럽게 굽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 말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자신만큼 당신을 이해해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잔인함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동시에 그 사이사이에 주어지는 한 줌의 친절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가두는 방식,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믿지 못해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맞서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논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들은 교묘하게 이야기를 비틀어 모든 화살을 당신에게 돌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더 스스로를 의심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하게 됩니다.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그들이 당신을 조종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고통의 공범이 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받을 만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조금만 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어쩌면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당신을 다시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오직 통제였을 뿐입니다. 당신을 향해 벌어졌던 이 심리전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당신은 그들을 떠나 모든 연락을 끊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가 넌 틀렸어, 넌 부족해 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냥 떠나, 그냥 잊어. 하지만 당신의 뇌가 당신을 공격하도록 재프로그래밍 되었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인식조차 신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생존자들이 관계를 떠나고도 다시 똑같은 종류의 관계로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상처는 감정적인 것을 넘어 인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을 다시 설계합니다. 당신에게 씌워진 이 심리적 족쇄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그것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은 그 감옥을 인식해야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보고 이름을 붙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힘을 빼앗게 됩니다. 수년간 당신을 조종하며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설득한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그 환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당신 안에 또 다른 당신에게 저항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잔인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법을 알고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알며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모든 잠재적 반응을 예측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생존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생존 모드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결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조종, 통제 욕구에 의해 빚어진 낡은 정체성 안에 갇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진짜 당신, 그 본연의 모습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수년간의 자기의심과 세뇌의 층 아래에 깊이 묻혀 있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매일매일 당신을 가뒀던 낡은 패턴을 깨부수겠다고 선택하는 용기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영향력이 없으면 누구인가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믿나요? 알기나 하나요? 이것이 바로 치유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면 붙잡을 만한 내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광활한 공허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곳에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압도적인 막막함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당신 안의 작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모른다는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세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비추는 나침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매 순간 당신은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세운 경계 하나하나가, 당신이 내뱉는 진실된 목소리 하나하나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벽돌이 될 것입니다. 치유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지휘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매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유는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 안의 일부는 도망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또 다른 구조를 찾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덫입니다. 치유는 하나의 통제를 다른 통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불편함 속에서도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독한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에 존재할 당신의 권리, 의견을 가질 권리, 무언가를 원하고 필요로 할 권리,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은 억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용납되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조용히 있는 것.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확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하던 순간에 목소리를 내고 내라고 말하던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며 견뎌내려 애쓰는 대신 그냥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성장은 고통스럽습니다. 오래된 패턴의 익숙함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안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도, 후퇴하고 싶을 때도, 오래된 목소리가 넌 비합리적이야 라고 속삭일 때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의심 없이 당신의 직감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울을 보며 당신을 마주보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어두운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 혹시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지만 그 안에 비친 사람이 누구인지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기분 탓이거나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길고 어두운 관계의 터널을 지나왔다면 그 혼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그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이야기할 때 가난이나 질병, 상실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훨씬 더 지독한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며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당신이 스스로를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천천히 해체시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이라는 존재가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정서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흔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희생시켜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채우는 약하고 작은 존재로 당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묘한 학대는 폭력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부신 매력으로, 찬사로,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인지를 속삭이는 달콤한 말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내 평생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당신은 그 말을 믿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그 찬란한 순간에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교하게 설계된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은 아주 조금씩 당신을 다시 빚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이 조금 틀렸다고, 당신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당신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논쟁하는 대신 그저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슬며시 거리를 둡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먹이나 고함이 아니라 아주 작고 치밀하게 계산된 의심의 씨앗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의심이 뿌리를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당신 존재의 모든 것을 휘감습니다. 당신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갈등과 처벌,
그리고 버림받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그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일 뿐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과 고통이 흐른 뒤 당신은 마침내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을 바라보는 그 낯선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단단했던 자리에는 망설임이, 자신감이 넘치던 자리에는 두려움이, 힘차게 울리던 목소리가 있던 자리에는 침묵만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가질 가치조차 없었다고 세뇌당한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진정한 파괴력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한 거짓말, 그들이 빼앗아간 것들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완전히 죽이고 그들의 세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당신을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게임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과 권력을 원했을 뿐입니다. 일단 당신이 더 이상 저항조차 하지 않는 지점까지 무너지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흥미롭지도 쓸모있지도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텅 빈 채로, 혼란스러운 채로 당신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폐허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더 일찍 떠나지 않았어? 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뒀어? 그 질문들은 당신의 심장을 도려낼 겁니다. 당신에게는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체계적이었으며 애초부터 보이지 않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참상의 한가운데에서 붙잡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으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위로 일어난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되고 의도된 당신의 정신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남은 평생을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던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단순한 조종이나 유독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 공격의 총체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당신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꿈, 가치관, 가장 깊은 욕망을 거울처럼 비추며 마치 세상 누구도 당신을 이토록 알아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끼이자 덫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환상에 깊이 빠져들면 두 번째 단계인 평가절하가 시작됩니다. 물론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티가 나니까요. 대신 아주 미묘하고 교활하게 진행됩니다.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작은 지적들, 당신이 갈구하게 만들 만큼만 애정을 거두는 행동들, 결국 당신 자신의 판단력조차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의 씨앗들. 이것이 그들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각마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현실 인식을 완전히 재구성해서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그들이 하기도 전에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이 상황을 겨우 파악했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그들은 다시 당신 발밑에 양탄자를 빼버립니다. 어제는 잔인했다가 오늘은 한없이 사랑스럽게 굽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 말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자신만큼 당신을 이해해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잔인함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동시에 그 사이사이에 주어지는 한 줌의 친절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가두는 방식,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믿지 못해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맞서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논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들은 교묘하게 이야기를 비틀어 모든 화살을 당신에게 돌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더 스스로를 의심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하게 됩니다.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그들이 당신을 조종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고통의 공범이 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받을 만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조금만 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어쩌면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당신을 다시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오직 통제였을 뿐입니다. 당신을 향해 벌어졌던 이 심리전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당신은 그들을 떠나 모든 연락을 끊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가 넌 틀렸어, 넌 부족해 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냥 떠나, 그냥 잊어. 하지만 당신의 뇌가 당신을 공격하도록 재프로그래밍 되었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인식조차 신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생존자들이 관계를 떠나고도 다시 똑같은 종류의 관계로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상처는 감정적인 것을 넘어 인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을 다시 설계합니다. 당신에게 씌워진 이 심리적 족쇄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그것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은 그 감옥을 인식해야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보고 이름을 붙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힘을 빼앗게 됩니다. 수년간 당신을 조종하며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설득한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그 환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당신 안에 또 다른 당신에게 저항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잔인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법을 알고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알며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모든 잠재적 반응을 예측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생존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생존 모드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결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조종, 통제 욕구에 의해 빚어진 낡은 정체성 안에 갇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진짜 당신, 그 본연의 모습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수년간의 자기의심과 세뇌의 층 아래에 깊이 묻혀 있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매일매일 당신을 가뒀던 낡은 패턴을 깨부수겠다고 선택하는 용기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영향력이 없으면 누구인가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믿나요? 알기나 하나요? 이것이 바로 치유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면 붙잡을 만한 내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광활한 공허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곳에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압도적인 막막함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당신 안의 작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모른다는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세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비추는 나침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매 순간 당신은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세운 경계 하나하나가, 당신이 내뱉는 진실된 목소리 하나하나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벽돌이 될 것입니다. 치유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지휘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매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유는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 안의 일부는 도망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또 다른 구조를 찾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덫입니다. 치유는 하나의 통제를 다른 통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불편함 속에서도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독한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에 존재할 당신의 권리, 의견을 가질 권리, 무언가를 원하고 필요로 할 권리,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은 억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용납되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조용히 있는 것.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확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하던 순간에 목소리를 내고 내라고 말하던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며 견뎌내려 애쓰는 대신 그냥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성장은 고통스럽습니다. 오래된 패턴에 익숙함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안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도, 후퇴하고 싶을 때도, 오래된 목소리가 넌 비합리적이야 라고 속삭일 때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의심 없이 당신의 직감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울을 보며 당신을 마주보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어두운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 혹시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지만 그 안에 비친 사람이 누구인지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기분 탓이거나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길고 어두운 관계의 터널을 지나왔다면 그 혼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그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이야기할 때 가난이나 질병, 상실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훨씬 더 지독한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며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당신이 스스로를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천천히 해체시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이라는 존재가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정서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흔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희생시켜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채우는 약하고 작은 존재로 당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묘한 학대는 폭력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부신 매력으로, 찬사로,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인지를 속삭이는 달콤한 말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내 평생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당신은 그 말을 믿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그 찬란한 순간에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교하게 설계된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은 아주 조금씩 당신을 다시 빚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이 조금 틀렸다고, 당신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당신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논쟁하는 대신
그저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슬며시 거리를 둡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먹이나 고함이 아니라 아주 작고 치밀하게 계산된 의심의 씨앗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의심이 뿌리를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당신 존재의 모든 것을 휘감습니다. 당신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갈등과 처벌, 그리고 버림받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그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일 뿐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과 고통이 흐른 뒤 당신은 마침내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을 바라보는 그 낯선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단단했던 자리에는 망설임이, 자신감이 넘치던 자리에는 두려움이, 힘차게 울리던 목소리가 있던 자리에는 침묵만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가질 가치조차 없었다고 세뇌당한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진정한 파괴력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한 거짓말, 그들이 빼앗아간 것들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완전히 죽이고 그들의 세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당신을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게임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과 권력을 원했을 뿐입니다. 일단 당신이 더 이상 저항조차 하지 않는 지점까지 무너지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흥미롭지도 쓸모있지도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텅 빈 채로, 혼란스러운 채로 당신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폐허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더 일찍 떠나지 않았어? 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뒀어? 그 질문들은 당신의 심장을 도려낼 겁니다. 당신에게는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체계적이었으며 애초부터 보이지 않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참상의 한가운데에서 붙잡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으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위로 일어난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되고 의도된 당신의 정신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남은 평생을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던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단순한 조종이나 유독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 공격의 총체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당신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꿈, 가치관, 가장 깊은 욕망을 거울처럼 비추며 마치 세상 누구도 당신을 이토록 알아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끼이자 덫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환상에 깊이 빠져들면 두 번째 단계인 평가절하가 시작됩니다. 물론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티가 나니까요. 대신 아주 미묘하고 교활하게 진행됩니다.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작은 지적들, 당신이 갈구하게 만들 만큼만 애정을 거두는 행동들, 결국 당신 자신의 판단력조차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의 씨앗들. 이것이 그들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각마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현실인식을 완전히 재구성해서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그들이 하기도 전에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이 상황을 겨우 파악했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그들은 다시 당신 발밑에 양탄자를 빼버립니다. 어제는 잔인했다가 오늘은 한없이 사랑스럽게 굽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 말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자신만큼 당신을 이해해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잔인함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동시에 그 사이사이에 주어지는 한 줌의 친절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가두는 방식,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믿지 못해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맞서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논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들은 교묘하게 이야기를 비틀어 모든 화살을 당신에게 돌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더 스스로를 의심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하게 됩니다.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그들이 당신을 조종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고통의 공범이 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받을 만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조금만 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어쩌면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당신을 다시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오직 통제였을 뿐입니다. 당신을 향해 벌어졌던 이 심리전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당신은 그들을 떠나 모든 연락을 끊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가 넌 틀렸어, 넌 부족해 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냥 떠나, 그냥 잊어. 하지만 당신의 뇌가 당신을 공격하도록 재프로그래밍 되었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인식조차 신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생존자들이 관계를 떠나고도 다시 똑같은 종류의 관계로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상처는 감정적인 것을 넘어 인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을 다시 설계합니다. 당신에게 씌워진 이 심리적 족쇄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그것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은 그 감옥을 인식해야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보고 이름을 붙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힘을 빼앗게 됩니다. 수년간 당신을 조종하며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설득한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그 환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당신 안에 또 다른 당신에게 저항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잔인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법을 알고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알며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모든 잠재적 반응을 예측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생존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생존 모드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결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조종, 통제 욕구에 의해 빚어진 낡은 정체성 안에 갇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진짜 당신, 그 본연의 모습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수년간의 자기의심과 세뇌의 층 아래에 깊이 묻혀있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매일매일 당신을 가뒀던 낡은 패턴을 깨부수겠다고 선택하는 용기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영향력이 없으면 누구인가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믿나요? 알기나 하나요? 이것이 바로 치유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면 붙잡을 만한 내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광활한 공허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곳에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압도적인 막막함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당신 안의 작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모른다는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세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비추는 나침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매 순간 당신은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세운 경계 하나하나가, 당신이 내뱉는 진실된 목소리 하나하나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벽돌이 될 것입니다. 치유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지휘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매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유는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 안의 일부는 도망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또 다른 구조를 찾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덫입니다. 치유는